5년 만에 최저 추락이라. 중국은 곧 금융위기.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여러분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중국의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는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외국인 탈출까지 일어나니까 중국 시장은 망한다, 이런 얘기가 그냥 쉽게 나옵니다. 충격적이죠. 이 지표를 보십시오. 상해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9월 13일 지수를 보시면 2704.43으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2704.43이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2745.62였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2702.19, 이때가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2704.43이니까 지금 5년 만에 최저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9월 13일 실질적으로 장중에는요 최저치까지 추락을 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심상치 않아요. 지금 중국의 경제를 보면 상하이 종합 주가지수가 2021년 2월 19일에 3696.17을 기록한 적도 있고요. 그해 9월 10일에는 3703.11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3700에 비하면 지금 2700이니까 1000포인트나 떨어진 거잖아요. 이런데 중국이 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지표들도 보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3월 달에 50.8이 넘었다가 4월, 5월, 6월, 7월, 8월 계속 50 밑이에요. 50 밑이라는 것은 50을 넘어서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이야기고요. 50 아래면 경기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인데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경기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제품을 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생산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8월에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8월에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졌어요. 지난 7월에는 마이너스 0.8%까지 떨어지면서 뭔가 디플레이션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8월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지면서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 오른다는 것은 소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소비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쓴다는 뜻이에요. 어디 것뿐입니까?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에 0.6%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8월이라는 특수성, 기본적으로 폭염과 폭우, 심지어 태풍까지 그런 영향을 감안을 해보면 0.6%는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1월에서 8월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 0.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성장의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올해 5% 성장률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 성장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제가 중국 금융위기 터진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다고 금융위기가 터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터질 만한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무슨 단서가 있느냐 이거 말입니다.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여러분 9월 11일에 사상 최저입니다. 2.066%예요. 9월 13일 현재도 2.099%예요. 굉장히 낮죠. 그런데 채권금리가 무슨 이렇게 낮아진 게 금융위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것은요.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채권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채권을 안 사면 금리를 높여줘야 돼요. 그죠? 금리를 높여줘야 되고 액면가는 낮춰줘야 돼요. 금리는 높게 액면가는 할인
낮게 이렇게 해줘야지 많은 사람이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를 낮게 해준다는 것은 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그죠? 살 사람이 많다는 거. 그러면 할인율도 높게, 금리는 낮게, 할인율은 높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엄청나게 몰리는데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다는 건 돈이 채권 시장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립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서 채권 시장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빼서 채권 시장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맡겼던 돈 빼서 채권 시장을 옮기는 거. 지금 이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은행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사자, 금을 사재니까 국제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채권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 것도 이거는요 금융위기의 조짐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장, 중국 시장 진짜 철저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단순하게 봐서 안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중국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 한 방 더 있습니다. 한 방 더 있어요. 뭐 한 방이 더 있느냐. 이게 중국인들이 예금은행에서 돈을 빼서 채권을 사는 것,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것, 이것도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요.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외국인 투자액은요 마이너스 50억 달러입니다.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2021년만 하더라도 3,441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50억 달러예요. 이런데 중국이 안 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중국이 충분히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국이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선택했다면 지금 중국은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찾고 있는 거죠. 돈 찍어서 풀어가면서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계속 막아질까요? 글쎄요. 계속 막아지기는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뭐 중국도 자본주의를 일부 도입했으니까 시장은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그것을 막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고 예적금을 팔아서 금도 사고 채권을 사고 그러면 은행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금융권들이 위기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까지 지금 탈출을 하니까 중국은 금융위기가 곧 터진다는 이야기도 제가 봐서는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위기를 막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최악의 상태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 대한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중국과 관련된 사업 저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표가 말해주고 있어요. 지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중국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